것들을 캐내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는 이 자료는 가트너라고 하는 리서치 글로벌 리서치가 있어요. 가트너 그룹. 거기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으로 초창기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3V를 주장을 했어요. 이 3V에 보면 어떤 게 먼저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V를 전부 다 따서 3V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보시죠. 용량입니다. 지금까지 용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어마어마한 용량이 빅데이터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용량, 볼륨이라고 하죠. 용량을 봤고요. 이 빅데이터에서는. 자, 두 번째는 그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엄청난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데이터를 하다 보면, 자, 과거에는 배치를 했어요.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월 마감을 한다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들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모든 게 다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래서 데이터도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뭔 소리냐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아주 중요해졌죠. 예.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죠. 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건 아주 일부만 했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데이터가 발생이 돼도 버렸어요. 하지만 요즘은 버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예, 다 우리 자산이고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도요. 로그 데이터들 쌓이는 것들은 전부 다 버렸어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로그 우리 웹 서버에서도 로그가 쌓이는데 웹 로그가 쌓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용량을 차지하니까 용량이 중요하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지워줬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 절대 안 지우죠. 왜요? 그 로그를 통해서 고객의 패턴 같은 것들도 찾아내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공장 같은 데서는 그런 로고를 통해서 자재에 대한 불량이라든가 불량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자재에 대한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리밍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벨로시티, 속도가 중요해서 이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3V를 강조를 했었죠. 예. 자, 근데 그 3V로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보시면 변천이 됐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3V로 볼륨과 벨로시티, 벨리티에서 이렇게 용량과 속도 다양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4V가 나오면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에다가 밸류를 넣었어요.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 창출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용량과 이 세 가지에다가 벨라시티라고 해서 정확성을 정확해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주장을 막 했었죠. 그게 바뀌어서 5V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두 가지 다
다 수용을 하자라고 해서 velocity와 value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5V라고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6V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5V에다가 이제는 표현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까지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해서 6V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서는 이 빅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백과에서는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막대한 양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는 그 데이터로 결과를 분석하고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게 빅데이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두산백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셋의 집정물, 그리고 이로부터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뭐 두산백과에서는 반정형까지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를 추출하고 그걸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다라는 것을 정의한 거죠. 자, 빅데이터의 용어의 탄생을 보면요. 1997년에 10월에 마이클 콕과 데이비드 에슬로우라는 이 두 사람이 IE 8차 컨퍼런스라는 논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게재한 논문에 빅데이터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얘기한 빅데이터라는 거는 지금에 얘기하는 그런 빅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용어는 처음 사용했어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논문에 써져 있어요. 그걸 번역해 보면 이렇게 교수님이 번역을 해놨는데 시각화에 대한 여기 메모리,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메모리 용량에 심지어 원격 디스크까지 용량에 부담을 주는데 그걸 우리는 빅데이터 문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어떤 부담을 주는데 그 부담 주는 원인이 결국은 데이터의 빅데이터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용을 함으로써 빅데이터 개념이 처음 시작이 된 거죠. 자,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보면요. 이건 이제 데이터를 아까 교수님이 그 사전 얘기할 때 했지만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걸 수집해서 구축하고 분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냐? 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려고 하는 게 R이죠. R은 오픈소스인데요.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전부 다 하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 Analyzing and Machine Language 이런 것들이죠. 각 기업들마다의 어떤 유형과 패턴들을 통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오픈 소스 기반으로도 많이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픈 소스 기반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오픈 소스라고 해서 무료로 소스를 공개해 놓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예, 상용이지만 예, 이 빅데이터 이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선회한 기업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교수님도 사실 이걸 다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 30년을 근무했는데도 아직도 다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이 시장이 그만큼 광대해지고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다른 여러분들의 선배나 후배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줬어요. 과연 얼마나 될 거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쪽 분야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죠. 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를 한번 보면요. 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프레드시트, 우리가 얘기하는 엑셀 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엑셀로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메모리나 용량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좀 있죠. 예. 그 다음, 광기형 DBMS도 가능은 합니다. 요즘은 광기형 DBMS가요, 예전에는 정해져 있는 뭐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은 비정형 데이터들도 광기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리고 R과 파이썬. 네. 이것도 역시나 클라이언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거의 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처리하는 단위는 수분에서 수시간, 응답 속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 지원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점점 클라우드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주요 기술을 보면요. 맵리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배우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잠깐 사용했지, 사실 이 맵리듀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맵리듀스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을 만지는 곳들은 조금 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맵리듀스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맵리듀스가 어떤 건지, 맵리듀스를 왜 해야 되는지 쭉 보면, 그 맵리듀스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예, 대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병렬로 처리하는 기술인데요. 이 병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전에는 뭔가 처리하려면 대용량으로 해서 크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그 트렌드가 클라우드 시장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렌드가 바로 이 어떤 그 작지만 슬림화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점점 속도도 그렇고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과거에 큰 대용량이었던 것들이 슬림화되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대 도움으로 해서
병렬화시킴으로 해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처리의 어떤 용량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요소가 점점 모호해지고 없어진다는 개념이죠. 자, 구글에서도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이 분산병렬 컴퓨팅을 처리를 하는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그걸 만들었죠. 발표를 했죠. 자, 맵리듀스와 리듀스, 맵리듀스는 맵과 리듀스 이 두 단계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맵 작업은 하나의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요. 대규모의 데이터로 나눈,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 놓은 그런 것들을 작업 노드라고 하는데, 그 작업 노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실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리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맵과 리듀스를 해서 요 작업을 이제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우리는 그런 작업들은 하진 않습니다. 예. 이런 인포 스플릿 나누고 매핑 리듀싱하고 파이널 결과를 근데 우리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R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할 거고요. 예. 다음을 좀 보면 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빅데이터 그러면 이걸 뺄 수가 없죠. 하두. 예, 하두는 뭐냐면 그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하드는 맵리듀스 개념을 구현한 공개 소프트웨어, 즉 맵리듀스는 방법을 말하고요. 하드는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슈퍼컴 대형 컴퓨터가 필요했다면 요즘은 X86 계열의 아주 고성능으로 분산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죠. 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위해서는 HDFS, Hard Distributed File System이라고 해서 요게 HDFS가 하드를 구성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 이 맵리듀스 방식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게 이제 하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둡이 아파치 재단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유명해진 건 딱 하나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거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한 기업이 야후,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런 데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하둡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활용 사례를 볼까요? 콜레라의 원인을 밝힌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전 유럽에 콜레라가 이렇게 확산됐었는데 그 원인이 그 나쁜 공기하고 악취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 때였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죠.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사망자들의 집들을 막 표시를 한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해보니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낸 게 바로 이 식수원이 오염이 된 원인을 밝혀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여기 보시면 그 서울시에서
1km 반경에 1250개라는 헥사셀로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했어요. 그 하는 이유가 올빼미 버스라는 것들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동 반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간에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통화는 어떻게 하고 문자 뭐 이런 밀집도까지도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유동인구 기반으로 이제 노선에 버스 노선을 최적화를 한 거죠. 예,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이라든가 요일별 배차 기간,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2013년에 히트가 된 게 바로 이 올빼미 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심야에 이동하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노선 버스를 심야 버스를 이렇게 적용을 한 서울시 사례가 있죠. 예. 이번 사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인데요. 2002년에 나왔었고요. 여기 주연은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었죠. 이 영화에서는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톰 크루즈가 장갑을 끼고 이런 식으로 가상의 버추얼 머신에서 데이터를 스크롤링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었죠. 그래서 2011년도 샌프란시스코에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범죄 발생 지역이라든가 지역,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그 과거의 범죄 발생 지역을 가지고 유형을 분석해서 경찰 인력을 배치함으로 해서 범죄율이 줄어들게 됐고요. 6개월 테스트 결과 정확도가 71%에서 범죄 예보로 10곳 중 7곳이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 뭐 이런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파리바게트가 날씨에 따라 판매 지수가 틀려지는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과거에는 빅데이터가 있기 전에는 계정 기간계 업무 그러니까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했다면 빅데이터가 오면서는 주로 이제 융합을 통한 다른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든 아니면 타 데이터들을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데이터의 패턴이나 유형들을 의미를 아니면 데이터에 숨어있던 원인을 밝혀내는 게 가능해졌죠. 여기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죠. 날씨에 따라서 어떤 판매, 그러니까 빵의 그런 어떤 선호도는 고객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기빵을 줄일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원가를 더 줄일 수 있고 또한 날씨에 따라서 어떤 매출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더 매출은 더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사례에서 보여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날씨에 따라 바뀌는 고객들의 제품 선호를 점포에 제공함으로써 최근 5년간 전국 169개 지점에 10억 건의 매출을 가지고 가상자료로 분석을 해서 전국 점포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보 제공 한 달 만에 조립빵 매출의 30%가 증가를 했고 폐기빵이 감소가 됐다. 예,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날씨 데이터와 같이 제공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다음 사례는 넷플릭스의 스프라이즈라는 건데요. 이거는
2006년에 발표가 됐고요. 이 시네마 매치라는 이 추천 알고리즘을 10% 이상 개선하면서 1위 뭐죠? 이게 이제 경진대회 형태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가자가 17,000여 개의 영화를 평가한 1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186개 국가에서 4만 팀 이상이 도전을 해서 영화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 그런 결과 사례입니다. 그래서 1위는 100만 달러의 상금인데 그 1위 시상했던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게 이제 R인데요. 그럼 R은 무엇이냐? R이란 무엇이냐? 예. R은 무엇일까요? R이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다. 예, 그쵸? 자, R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예,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자, R은 커뮤니티다. 그쵸? R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수의 패키지를 제공하죠. 예. 장점으로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죠. 자, 두 번째, 빠른 성능,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예, 다양한 플랫폼을 또 지원하고요. 예. 이 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번 학기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빠른 성능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직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용량을 많은 부분들을 할 때는 조금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이번 학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프로젝트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번 이 R을 가지고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R을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R을 설치하고 이제 진행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